안녕하세요. 최근에 너무 일이 많아져서 도무지 영상을 만들 짬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영상은 상위권 팀들 위주로 24라운드와 25라운드를 묶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위 밀란 순서입니다. 24라운드에서는 밀라노 더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란이 2대1로 이겼습니다. 페리시치가 선취골을 넣었던 인테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데르비의 주인공은 바로 지루였습니다. 후반 들어서 동점골을 뽑아낸 데 이어서 기어이 혼자서 역전골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이 경기 MVP는 바로 골키퍼 매냥이었습니다. 전반에 승부의 추가 완전히 넘어갈 뻔했을 때 도대체 매냥이 몇 골을 막아냈는지 가늠조차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미친 선방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매냥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인테르가 이번 경기 대승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밀란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바로 캐시엘을 2선 공미 자리에 위치를 시켰던 건데요. 하지만 형편없는 활약이었고 오히려 브라임 디아즈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밀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이 양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 주심을 맡았던 마르코 귀다 심판입니다. 판정이 전체적으로 진짜 이상했는데 특히 테오가 둠프리스를 그냥 밀쳐버리는 장면, 그리고 바렐라를 팔꿈치로 때려버리는 장면에서 카드 한 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과열되는 겁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도 더 거칠게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인테르도 슈크리아르 같은 선수들이 거친 파울 많이 했죠. 결국 테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대로 백태클을 걸어버리면서 퇴장까지 당하게 됐죠. 제가 인테르 팬이라고 판정이 억울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심판이 전반부터 제대로 파울을 불어주지 않으면서 선수들이 거칠게 플레이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무조건 심판이 개새끼입니다. 네가 개 후레 자식이라니까. 네가 원래 개 씨비 니마 썩은 씨발놈이라니까. 인테르를 멋지게 이긴 밀란은 25라운드에서 삼프도리아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가비아디니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쓰러진 삼프도리아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요. 경기 승부는 레앙의 원더골 한 방으로 갈렸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크랙으로 성장하고 있는 레앙인데요. 최근에는 스피드, 몸싸움, 드리블, 슈팅까지 나무랄 데가 없는 활약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 밀란은 리그 선두 자리에 올랐습니다. 많은 부상자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제 남은 건 레비치의 컨디션 회복일 텐데요.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순서는 리그 2위 인테르입니다. 24라운드에서 밀란에게 1대1로 패했던 인테르는 25라운드에서는 나폴리를 만나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인테르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수비의 핵심으로 활약했던 데브라이가 최근 폼이 좋지가 않은데요. 가뜩이나 이번 경기는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바스토니가 발목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수비 라인이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아쉬웠습니다. 일단 경기 초반부터 데브라이가 쓸데없이 오시면 발목을 걷어차면서 PK를 주고 시작했는데요. 인시네가 이런 걸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이 골로 인시네는 마라도나의 나폴리 골 기록을 넘어서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데브라이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공간을 열어줘 버리는 실수도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오시мен에게 탈탈 털리는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나마 제코의 동점골로 겨우 비겼던 인테르. 둠프리스가 점점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 능력이 너무 좋아서 그 부분을 활용한 공격이 눈에 띕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나폴리의 마지막 공격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바로 올려줘야 할 타이밍에 옆으로 주네요. 그리고 또 옆으로 주네요. 그런데 왜 또 옆으로 주는 거죠? 결국 공격 제대로 못하고 경기 끝났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의 마지막 표정이 아마 저랑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리그 3위 나폴리 보겠습니다. 나폴리는 24라운드에서 베네치아를 만나 2대0 완승을 챙겼습니다. 초반부터 오시멘의 몸이 굉장히 가벼워 보였는데요. 반면 폴리타노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는데 문제는 바로 스탯 관리는 귀신같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스탯 세탁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경기도 오시멘의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오시멘은 드디어 부상 복귀 이후 감격의 첫 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페타냐도 골을 추가했는데요. 페타냐는 후반 추가 시간이었던 99분 8초의 골을 집어넣음으로써 역대 세리에A 가장 늦은 시간대 필드골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인테르와 무승부를 거둔 나폴리였는데요. 한 가지 악재는 폴리타노가 이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음에 만나볼 팀은 4위 유벤투스입니다. 유벤투스는 24라운드에서 베로나를 만나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 유벤투스는 새로 영입한 블라우비치와 자카리아를 곧바로 선발 출전시켰는데요. 놀라운 것은 모라타를 벤치로 빼는 것이 아니라 윙 쪽으로 위치를 옮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고 느낀 점은 생각보다 블라우비치는 더 훌륭한 공격수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불과 13분 만에 데뷔골을 터뜨렸는데요. 골이 전부가 아니고 거의 완벽한 공격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블라우비치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부분이 포스트 플레이가 미숙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유벤투스에서는 이 포스트 플레이에 있어서도 굉장히 능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유벤투스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모라타와의 공존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는 건데요. 모라타가 윙어 자리에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결국 어시스트도 하나 기록을 하게 됐죠. 대박입니다. 블라우비치에 이어서 자카리아 역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했던 유벤투스였습니다. 이번 승리로 아탈란타를 밀어내고 4위에 올랐던 유벤투스는 25라운드에서는 그 아탈란타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부상자가 지나치게 많은 아탈란타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안타까운 라인업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부상자 몇몇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리노프스키의 원더골로 아탈란타가 먼저 앞서갑니다. 하지만 유벤투스는 교체로 뒤늦게 투입된 쿼드라도가 작은 차이를 만들어냈는데요.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코너킥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결국 극적인 동점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극적인 동점골의 주인공은 바로 닐맨이었습니다. 모처럼 제 몫을 해줬던 하루였는데요.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직전 경기에서 주전 골키퍼 무쏘가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이번 경기 대신 출전한 스포티엘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특히 이 선방한 승점을 만들어준 장면입니다. 여전히 두 팀은 승점 2점 차로 맞붙어 있습니다. 4위 경쟁은 앞으로도 뜨거울 전망입니다. 다음 순서는 5위 아탈란타입니다. 아탈란타가 최근 힘이 많이 빠졌는데요. 칼리아리를 상대로 24라운드에서 2대1로 패했습니다. 전령 두수가 제법 많았던 아탈란타입니다. 일단 일리치치가 또다시 심리적인 이유로 완전히 팀을 이탈하고 말았고요. 데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를 뛰지 못한 데다가 미란 축구는 부상으로 역시 이번 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경기의 주인공은 바로 칼리아리의 가스통 페레이로였는데요. 일단 이번 경기에 선취골을 집어넣었고 더 대박인 건 상대 골키퍼 무쏘가 튀어나오는 것을 유도해내면서 퇴장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죠. 이후 아탈란타가 다시 동점을 만든 상황. 이번에도 가스통 페레이로가 또 골을 넣어버립니다. 거기다 아탈란타는 큰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파타가 내전근 부상이 재발하면서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 안 풀리네요. 결국 무쏘 골키퍼와 자파타 없이 아탈란타는 25라운드 유벤투스와 아쉽게 비기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6위 라치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라치오는 24라운드에서 피오렌티나를 만나서 3대0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선취골이 있었습니다. 이후 임모빌레는 추가골을 집어넣었고 비라기의 자책골까지 유도도 해내는데요. 무엇보다 사리 감독 특유의 축구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공 상황에서 패스 넘겨주는 속도도 빨라지고 고무적인 건 그동안 완전히 배제했던 라짜리가 드디어 조금씩 사리 축구에 적응을 해가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거기다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완벽한 사리 감독의 황태자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리그에서만 8골에 어시스트 8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넘어서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대가리에 우동사리만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머리 꽉 차신 분이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내친 김에 라치오는 25라운드에서 볼로냐까지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칫하면 먹튀라고 욕을 먹을 위기에 있었던 자카니가 점점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자카니가 혼자 다 했는데요. 우선 PK를 얻어냈습니다. 물론 얼굴을 때렸던 수마로의 어이없는 실수긴 했지만 끝까지 따라붙은 자카니에게도 공이 있었죠. PK는 임모빌레가 잘 넣었고요. 이후부터는 자카니의 원맨쇼였습니다. 혼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모든 골에 전부 관여를 했죠. 거기다 모처럼 라짜리는 세 번째 골에서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던 최근의 라치오였는데요. 하지만 큰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서야 겨우 사리 감독 전술에 녹아들던 라짜리가 이번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순서 6위 로마의 차례입니다. 24라운드에서 로마는 제노아를 만나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는 심판 얘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로사리오 아비소 주심이었는데요. 후반 막판 자니올로가 극적인 골을 터뜨렸는데 하지만 이 골은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골을 넣기 전에 타미가 상대 수비 발을 밟았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어느 정도 지나간 이후에 수비가 뻗은 발이 밟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파울이라 보기 애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가혹한 부분은 판정에 항의하던 자니올로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겁니다. 이번 경기가 아니라 다음 경기까지 꼬이게 됐던 거죠.
그리고 다음 경기 로마는 사수올로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키리아코플로스의 핸드볼 파울로 초반부터 PK를 얻어냈던 로마였는데요. 그리고 타미가 PK를 성공시켰죠. 하지만 어이없는 부분에서 승리를 날려버렸던 로마였는데 특히 이번 시즌 내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던 파트리시우 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골키퍼가 이걸 골로 만들어주는 건 선을 많이 넘었죠. 거기다 로마는 역전까지 허용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칼스도르프의 수비가 조금 아니했죠. 그냥 발만 뻗을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상대 선수를 마킹해줘야 했습니다. 그나마 로마는 상대 수비 페라리가 돌파하는 타미 발을 걸어버리는 바람에 퇴장을 당해서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아주 극적으로 로마는 동점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앞 경기 자니올로 퇴장 스노우볼이 만들어낸 무승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아쉬웠는데요. 왜냐하면 자니올로 대신 이번 경기 선발 출전한 아페나기안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8위 피오렌티나입니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24라운드에서는 라치오에게 완패를 당했던 피오렌티나였는데요. 이탈리아노 감독이 다 괜찮은데 딱 한 가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린다는 점인데요. 특히 카이오는 이제 그만 내려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라운드에서 피오렌티나는 스페지아를 2대1로 이겼습니다. 귀신같이 카이온을 빼니까 승리를 챙겼던 피오렌티나였는데요. 이번 경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세탁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피용택은요, PK를 실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팀의 선취골로 세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스페지아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그 전에 암라바트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암라바트도 골로 세탁을 해버리죠. 세탁기에 한번 넣고 확 한번 돌리고. 그나마 피오렌티나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이 피용택의 컨디션이 생각보다 좋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좀 되는데요. 챔피언스리그 진출뿐만 아니라 유로파리그 막차 그리고 컨퍼런스리그 진출 경쟁도 뜨거워질 이번 시즌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6라운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